네, 안녕하세요. 김커원입니다.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꼼꼼하게 들어봐야 될 본론 파트,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여러분의 자격이나 경력을 녹여서 쓰는 그 본론 파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여러 편으로 좀 나눠서 좀 준비 중인데 오늘은 직무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슬라이드 볼까요? 자, 슬라이드를 보시죠. 천천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분량은 작게, 녹화 분량은 작게, 설명은 천천히 하려니까 쉽진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이 직무 분석이라는 건 일반 지금 인사팀이나 어떤 뭐 HR, 컨설팅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. 익숙하신데 우리는 HR을 전공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. 즉, 제 말은 직무 분석이라 하면, 즉, 우리 상황에서 이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직무 분석은 일반적인 인사 조직에서 직무 분석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가 지원한 그 직무 있죠. 그 직무를 이해하는 정도를 직무 수행 계획서에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. 이 일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숙련도가 있어야 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우리는 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인사 조직 입장에서 얘기하는 직무 분석과는 다르다라는 걸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들어가 볼게요. 자, 볼게요. 자,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잘 보이시나요? 직무 계획서, 수행 계획서 양식, 그냥 일반적인 양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만 딱 보면 어떠세요? 숨이 확 막혀. 왜냐면 지금 뭐 이름 쓰라 그랬고 여기는 뭐 당연히 응시 구분에다가 뭘 쓰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뭘 써야 되는지 그냥 애매하잖아요. 애매할 때 이때 제가 제 영상 뭐 기존에 올라갔던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쭉 보이죠? 예. 서론 부분 써야 되고요. 본론 부분 써야 되고 결론 써야 돼요. 라고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요 부분, 요 부분, 요 직무를 좀 분석을 해야지만 그 분석한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겠죠. 즉 어딘가 이 양식의 어딘가 파트에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본론 파트 안에 예, 직무를 좀 분석했다는 소리는 뭐 이해했다라는 걸 여기다 넣을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넣기 위해서 요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뭐 다 아시겠지만 본론이 있으니까 요 앞부분 단에는 당연히 서론 파트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쪽엔 또 결론 파트가 있겠죠. 아시겠죠?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양식 이런 걸 보시고 너무 겁먹진 마세요. 보통 뭐 A4 사이즈로 한 장에서 뭐 많게는 5장 정도 쓰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목차를 붙여라라고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핵심은요.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행할 것인지가 담겨 있는 그런 직무 수행 계획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중에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이 본론 파트가 되겠죠. 자, 또 추가 설명할게요. 자, 보시죠. 직무 기술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직무 기술서 자, 여기서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수행 계획서랑은 다른 겁니다, 여러분. 다른 겁니다. 이 직무 기술서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. 채용 기관에서 쓰는 거죠.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들 인사조직 양식에 있는 겁니다. 여러분이 쓰는 건 아니다. 왜냐하면 어떤 기관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렇게 직무 기술서라고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참 좋죠. 왜냐하면 상세하게 그 직무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이 직무 기술서니까. 근데 어떤 채용 공고에는 직무 기술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덩그러니 이런 주요 업무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여러분 또 직무를 또 찾아서 조사하는 직무 분석이 더 요구되겠죠. 오늘은 이제 직무 기술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어떤 도시에 직무를 가지고 왔는데, 자,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를 직무래요. 이름이 길어요. 뭐 하는 것일까?
보면 제가 이 기관은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. 예정 부서는 스마트 도시과래요. 스마트 도시과.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를 보시고 이 상황을 이 직무 기술서를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직인지 어떤 조직의 무슨 과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. 이 말은 그죠?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거죠. 가능한 거다. 자, 그리고 주요 업무랍니다. 뭐의 주요 업무? 예, 요 코디네이터의 일이랍니다. 여러분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하시는 주 일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행정재반 업무를 한답니다.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답니다. 또 도시재생 주민을 교육하고요. 현장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답니다. 도시재생 주민 참여 사업 발굴 및 지원. 오, 대박인데. 재생 관련 홍보 및 사업 모니터링. 엄청 바쁜 느낌이 좀 바쁠 것 같아요. 예? 현장 일도 현장이라 하면 사무실 말고 내 자리 말고 외근이죠. 외근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도 느낌도 들어요. 왜냐면 지원 뭐 현장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본론에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죠. 어떤 직무? 여기선 코디네이터에 대한 직무를 분석할 때 첫 번째 이 코디네이터는 직무이 뭘까? 어떤 일을 할까? 주요 업무를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경력이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계셨으면 다른 직장에 하고 계셨으면 이 일이 금방 와 닿으실 거예요. 그러면 직무수행계획서의 본론 부분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신입이거나 이 직무가 처음인 사람인데 직무수행 계획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주요 업무를 읽어보셔도 이게 뭔 소리야 이래요. 뭔 소리야. 뭔 한글은 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? 즉 이게 어떻게 일하는 것이지를 모른다는 거죠. 근데 이걸 how를 알아야지만 직무수행 계획서의 본론 부분에 잘 쓰게 된다라는 거죠. 나의 경력을 이렇게 버무려서. 자,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읽어보죠. 뭐 공통 역량, 직급 병력이 쭉 있죠. 비슷하죠. 공공기관들이니까 공직률이 들어가야 되고 책임감, 사명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랍니다. 지식은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소양이랍니다. 전문 지식. 가장 힘든 게 이런 용어예요. 전문 지식, 무슨 전문 지식을 좀 찍어서 단어별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퉁 쳐서 땡땡에 대한 전문 지식, 땡땡에 대한 소양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부담이 되죠. 또 자격 요건 있고 우대 요건 보시면 컴퓨터 활용, 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, 즉 요건 뭐죠? 네. 이건 뭐냐면 보고서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. 보고 쓸 일이 많다.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여러분의 어떤 자격사항 중에 워드 프로세서나 문서, 컴퓨터 활용 능력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공공기관은 근무 경력자도 우대한답니다. 또 뭐 땡땡구 여기 코디네이터가 소속된 이 구에 실정에 밝아야 된다. 그리고 도심생 참여 경험 있는 자를 우대하겠다. 즉 경력자를 좀 우대하겠다라는 소리 같아요. 그리고 뭐 재생센터에서 팀원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. 아,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. 자동차 운전 면허 6개월. 이 소리는 뭐냐면 운전 가능자입니다. 아까 제가 여기다 얘기했나요? 여기 있네. 외근. 뭔 소리냐 그러면 사무실에 일을 하다가 수시로 관용차 그 구에서 나오는 관용차를 직접 끌고 운전해서 현장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업무 환경에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? 예? 이렇게 간다. 그리고 뭐 관련 분야 뭐 상세하게 쭉 적어놨네요. 자, 이때 여러분들 요걸 보셔야 돼요. 이 코디네이터의 직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how를 알아야 된다니까 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검색 포털 있죠. 뭐 네이버, 구글, 다음 많죠. 여기서 지원기관, 여기서 지원기관은 이 구입니다. 뭐 땡땡구, 땡땡구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. 들어가서 뭐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여기로 가시고 이렇게 스마트 도시과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 땡땡구, 뭐 구청이겠죠. 구청 홈페이지 스마트 도시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대체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개인별로 쫙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. 거기 가서 그 구의 뭐 홈페이지에서 큰 틀에서 뭐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이런 걸 봐야겠지만 조직 구조에서 스마트 도시과를 들어가셔서 스마트 도시과에 들어가면
또 세부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팀별로 또 팀원들이 뭐 주무관 누가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업무 분장이라고 그랬죠. 그 업무 분장을 해봐라. 자, 한번 써드릴게요. 자, 업무 분장 체크. 예, 해보셔야 됩니다. 했을 때 뭐와 매칭이 되는 걸 찾으셔야 되냐면 요거입니다. 요거. 주요 업무, 도시재생, 뭐 현장교육, 주민교육, 육성 프로그램 기획 요것과 연결되는 업무 분장이 있을 겁니다. 예, 있고 요걸 찾으셔서 이 일이 뭘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. 이해되셨나요? 그리고 두 번째 방법, 여기 첫 번째 방법이면 두 번째 직무를 좀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검색 포털에서 기관, 여기 기관은 예를 든 게 땡땡구죠. 땡땡구 그리고 최근 6개월을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강남구야. 강남구에서 검색을 해보면 기사들이 많겠죠. 그 다음에 뭐 더하기 예를 들어 여기 무슨 과정을 스마트 뭐 도시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또는 스마트 도시과니까 안 나오면 이런 것들 도시재생 사업 키워드들 지역 공동체 등등 이런 뭐 도시재생 센터 등등 검색을 같이 하셔서 나오는 기사들 그것도 오래된 거 말고 뭐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뭐 검색하셔서 거기에 나온 이슈들을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. 첫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스마트 도시과가 신설됐다 이번에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. 또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세 번째 어떤 뭐 문제가 됐다 문제 그 구에서 뭐 지역 주민들과 뭐 어떤 좀 좀 불화가 생겨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.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랑 또 이제 이해가 되냐면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런 것들 요 일들 각각의 일들 여기 지금 땡땡 쳐놨던 지원 모니터링 요 일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때는 뭐 이제 이런 정보가 쌓이게 되면 어디가 이제 도움이 되냐면 사업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주민 참여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어떤 뭐 신문을 봤더니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주민교육을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과에서 도시재생 주민교육을 뭐 어느 장소에서 주민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했네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런 주민교육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. 이런 정보가 쌓이면 이제 아까 앞에 봤던 요 부분 요 파트 직무 분석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뭐 개인이니까 여러분 아이디어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쌓았던 경력들을 잘 배합을 시켜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당연히 전체 직무수행계획서의 이 부분은 분량이 제일 큽니다. 제일 많아지게 되겠죠. 뭐 서론과 결론은 분량이 대부분 작으니까 이 내용에 풍부하게 분량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. 직무수행계획서를 뭐 3장, 5장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돼?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즉 채울 게 없어요라는 얘기인데 채울 게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지금 복잡하게 설명드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글감이 없는 겁니다. 정보가 부족하니까 채울 게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포부, 뭐 다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럼 적고 나니까 할 게 없다는 거죠. 즉 직무에 대해서 분석이 덜 되니 직무를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. 이해되셨나요? 여러분이 경력이 모자란 것보다는 이 직무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법들 제가 크게 2개 알려드렸는데 이 방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직무수행계획서 첨삭이나 이런 것들도 받고 있거든요. 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볍게 이메일을 한번 주세요. 어떤 상황에 대해서. 그러면 저도 뭐 배울 수 있을 거고 여러분도 또 질문을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직무수행계획서의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팁을 전해드렸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